네, 이번 주도 참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도 시원하게 내주지 않고 그리고 하락했을 때 그 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시즌 때처럼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봤을 때 다음 주 이런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을 필승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한국의견건대행 증권매니그 우원명 부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반드시 필승할 수 있게 도와줄 만한 종목을 선택해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2개월가량의 보유를 통해서 15%의 수익을 예상합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저희 예상 수익률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기간도 조금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오늘의 필승주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반도체 장비와 연관된 종목이에요. 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보시는 그대로 사실 최근 들어서 흐름들은 이를테면 이제 미 국채 금리와 그다음 미국의 어떤 경기 성장세, 성장률, GDP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빠지고 어떤 날은 금리가 내려도 빠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경기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고 투자 심리가 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성장 섹터라고 불렸던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영향, 이제 개별적인 수급의 영향이 가장 일단 좀 더 크다고 봐요. 물론 시장 그 외부적인 환경도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도 수급적인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부분의 어떤 되돌림 현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이제 신용으로 이제 주식을 좀 빚을 내서 산다든지 하는 부분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담보 부족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다시 또 주가가 또 밀리게 되면 다시 또 매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계속 시장의 흐름이 연속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를테면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제 빠지진 않고 조금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네. 이후에 시장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친다면 견딜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간에 한 달여 가량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 주가들이 좀 많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물량, 내지는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조금 안정세를 조금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좀 엿보이는 시장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시장이 일테면 전체로 무너지지 않는 흐름으로 간다고 친다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면 역시 이제 그럴 반등이 나올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장세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좀 나오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가치주 쪽에서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와 연관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그 최근에 HBM 열풍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고 선별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함께 좀 고점에서 살짝 밀려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탄력도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고도 있거든요. 추후에 내년까지도 본다면 이오테크닉스의 추가 성장도 가능한지 지금은 2개월이라는 좀 단기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와 연관된 장비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황은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레이저용 마킹기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주로 이제 반도체로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를테면 이제 PCB 쪽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전장 같은 경우도 사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긍정적인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HBM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닐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웨이퍼 기판에다 사실 실질적으로 약간 이렇게 흠집을 내 가지고 이제 전류가 좀 흐르게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그 흠집 난 부분을 다시 또 치유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닐링 과정인데 그 레이저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장비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HBM 관련된 그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역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기왕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섹터에서 상당히 그 장비가 좀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 유의미하게 뭐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할 걸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FN 가이드 상으로 보면은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이 3,500억대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80억대 후반 정도, 48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반도체 시장이 꺾이면서 실적이 좀 많이 쪼그라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HBM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실적이 좀 얹힐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다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나 프로텍, 그다음에 뭐 HPSP 같은 종목,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저는 한 4종목 정도가 가장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의 목표 주가 그리고 매수 가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 아마 3% 밀려가지고 4,900원 마이너스에서 14만 7천 원대 일단 가격이 끝났는데요.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이게 이 종목이 보시면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크게 변동이 아직 없습니다. 위아래로. 네. 그래서 상당히 잘 견디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일정 부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5% 일단 위로 열려 있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7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시장 전체 흐름이 같이 막 쓸려 내려간다고 친다면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차익성 매물, 리스크 회피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좀 짧게 13만 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의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좀 체크할 것들이 많은 한 주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드려보겠습니다. 필승 전략이에요. 미국의 FOMC와 물가지표 등 시장 영향 대응을 전략하자. 요거 영향 대응 어떻게 전략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어려운 얘기죠. 사실 뭐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나오고 나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합니다. 이제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예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물가지표 곧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FOMC 시장이 열려서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그 중구난 방식으로 시장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금리 부분이잖아요. 어떤 물가와 연관된 금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 그게 조금 덜 오르고 일정 부분 좀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 시세로 접어드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와 경기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된 어떤 성장세가 어느 정도 조금 둔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시장이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그 경기와 이제 그 금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사실 그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 관련해서는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뭐 당연히 이제 동결적으로 지금 예상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내용들은 네. 일단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장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이 올랐다가 낙폭이 컸었던 낙폭과대 또 성장 섹터의 종목들보다는 역시 이제 가치주나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을 찾아가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판단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에 이제 한 3번 정도의 비슷한 과정, 지금과 이제 금리를 올렸다 내리고 동결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결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유입된
다시 들어왔던 그 섹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치주, 그다음에 대형주,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목이나 업종 관련해서도 역시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그 고성장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나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11월 달보다는 12월 초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말 다가갈수록 이를테면 최대주주 지분 제한 이런 부분에 어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여전히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신용 레버리지와 연관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상당히 조금 제한될까 이를테면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좀 폭이 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섹터는 12월 달에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분위기라고 친다면 가치주나 대형주 쪽으로 찾아보시자. 그 가치주 대형 쪽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좀 보시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번에 동결이 선언이 될 것이고 FOMC 회의 이후 확인을 한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면은 시장의 반등이 대형주와 가치주 위주로 예.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12월부터 좀 연말부터 관심을. 예, 저는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영향들이 워낙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11월 말 정도 가기 시작하고 12월 초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뭐 1월 효과를 겨냥해서 12월부터는 그쪽 성장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그 어떤 코스닥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자. 이렇게 시기를 조금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부터는 성장 섹터들로도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좀 긴 전략 세워드렸어요. 오늘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필승주, 필승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확인할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의 기준점 저희 함께 잡아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